여러 해 동안 너네 선배들이랑 이거 가르쳐 봤을 때 이 3단원을 진짜 힘들어해요. 3단원은 아무래도 물리 단원이고 또 내용 암기할 부분은 엄청 적은데 아무래도 개념의 구조가 좀 복잡할 수 있어가지고 다들 많이 좀 어려워하지. 자, 먼저 물체의 운동을 좀 봅시다. 자, 물체의 운동은 결국 빠르냐 느리냐, 뭐 멈춰 있냐 아니면 계속 가고 있냐, 빨라지냐 느려지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결국 표현을 보면 물체가 멈춰 있다. 그리고 물체가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인다. 또한 물체가 점점 빨라진다. 물체가 점점 느려진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표현들이 나오지. 근데 결국 분류해 보면은 이 네 가지 안에 들어가게 돼. 자, 물체가 멈춰 있다라는 걸 좀 봅시다. 물체가 멈춰 있는 상태를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 바닥이 있다고 할 때 그냥 물체가 여기 한 자리에 계속 멈춰 있는 거죠. 그죠? 정지해 있다 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면 이 정지해 있는 상태를 조금 표현을 해봤을 때 이동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동거리가 변하지 않지. 변하지 않음. 속도, 이제 속력 같은 경우는 0이지 0. 없으니까. 그지? 속력이 0이고, 이동거리는 변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물체가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 바닥이 있고, 공이 여기에서 이제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얘가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이동하는 거리를 보면은 시간에 따라 이동 거리가 이렇게 same 일정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물체가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인다고 했을 때는 생각해 볼게. 이동 거리와 이제 속력으로 볼 수 있죠. 속력으로 분석했을 때 이동 거리 같은 경우는 일정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그지? 계속 늘어나야지. 꾸준하게. 몇 미터씩 계속 꾸준하게 늘어나야 되고, 속력은 일정한 거야. 일정하게 유지야, 유지. 그래서 일정하게 증가하냐, 일정하게 유지하냐 라는 차이를 잘 봐야 되고요. 다음, 물체가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보면은, 자,
이게 바닥이 있다고 할 때 처음에 여기 있었던 공이 여기까지 가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가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가고 이런 식으로 물체가 같은 시간 동안 가는 이 간격을 봤을 때 이게 계속 꾸준히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분석을 해보면 먼저 속력 같은 경우가 이제 일정하게 증가해야 일정하게 증가를 해. 그죠? 근데 이동 거리, 자 그냥 선생님이 거리라고 할게요. 쓰기 귀찮은 이동을 쓰기 귀찮으니까. 거리 같은 경우는 일정하게 증가하냐? No, 아니야. 이 증가폭이 일정하게 증가해. 그러니까 그 이동 거리 자체는 얘가 1, 3, 5, 7, 9 이런 식으로 간격 자체가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전체 거리를 보면은 1, 여기가 1을 가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9,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6 이런 식으로. 자, 얘들아 봐봐. 1, 4, 9, 16 그 다음에 무슨 숫자 올 것 같아? 25. 규칙성을 알겠어요? 무슨 규칙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 제곱에 비례해서 늘어납니다. 그래서 거리 값이 제곱수로 증가해요. 제곱수로 증가한다는 말 들었을 때 이제 수학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함수가 어떤 함수로 나타난다? 2차 함수. 그렇지. 2차 함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걸 표현을 하면은 2차 함수적 증가. 2차 함수적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자, 물체가 점점 느려진다라는 표현을 보면은 이제 물체가 빨랐는데 이제 빨랐어. 근데 점점 느려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같은 시간 동안 엄청 빨리 갔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느려지다가 이제 정지하는 데까지 가겠지. 그래서 속력 같은 경우는 일정하게 감소한다 라고 하고, 이제 거리 같은 경우는 자 거리가 제곱수로 증가했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 여기서는 거리가 조금 표현을 조심해야 돼, 얘들아. 무슨 말이냐면 거리가 그런다고 해서 감소한다고 하면 안 돼. 거리가 감소하는 게 아니야. 왜냐면 처음에 이제 5m를 갔다고 해봐. 그 다음 3m를 갔다고 해봐. 그 다음 1m를 갔어. 자, 처음 1초 동안 몇 미터 갔어? 5m 갔지. 0에서 2초까지 보면은 몇 미터 간 거야? 8m 갔지. 감소했어? 아니지. 그렇지. 증가하는 거야. 거리도 증가해. 다만 그 증가폭이 어떻게 되는 거야? 감소한다라고 해야 돼요. 증가하지만 증가폭이 감소하면서 증가한다 라는 말이야. 자, 그래서 그래프로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잠깐만. 이게 좀 표현이 어려워. 증가폭이 줄어들며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고요. 자, 이걸 좀 더 잘 이해하도록 선생님이 그래프로 보여줄 건데, 먼저 용어 정리부터 좀 보고 가자. 자, 물체가 멈춰 있다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우리는 이걸 정지해 있다라고 하고, 물체가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걸 등속 운동이라고 불러. 등속 운동이라고 부르고, 이게 물체가 점점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운동을 이제 합쳐가지고 가속 운동이라고 불러.
가속 운동. 둘 다 가속 운동이야. 근데 가속 운동인데 위에 거는 가속도가 플러스 가속도라고 표현하면 되고, 아래쪽은 속도가 줄어드니까 마이너스 가속도라고 표현하면 돼. 이렇게 마이너스 가속도. 가속을 마이너스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자, 다음 그래프를 간단히 좀 보자. 그래프를 보면은 물체가 멈춰 있다라고 했을 때는 잠깐만. 두 번째 그래프. 그래프 해석 좀 보자. 그래프에서 선생님이 얘네들 4개를 다 다뤄줄 거거든. 4개 다 다뤄볼 건데, 먼저 그래프에는 크게 이걸 또 저 4개를 다 해보면, 먼저 정지에 있을 때부터 보자. 정지에 있을 때 그래프를 선생님이 2개를 그릴 겁니다. 하나는 이제 시간 거리 그래프예요. 시간 거리 그래프. 두 번째 거는 시간 속도 그래프. 이 2개를 보여줄 거야. 2개 이렇게 놔뒀으니까. 자, 이동거리가 변하지 않음이라고 했으니까 그래프적으로도 어떻게 나타나야 돼? 그냥 이렇게 나타나야 돼. 시간이 흘러도 이 위치에서 변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치? 자, 근데 속력 그래프, 그러니까 속도 혹은 우리 이 단원에서 원래 속도랑 속력은 조금 다른 개념인데 그냥 혼용해서 쓰겠습니다. 알겠죠? 중학교 때는 굳이 구분하지 않으니까 잘. 자, 선생님이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아까 정지해 있을 때는 속력이 0이라고 했죠? 그럼 그래프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돼? 이게 바닥을 기고 있어야 돼, 이렇게. 그치? 그래서 0. 바닥 기어야죠. 이렇게. 자, 다음 한번 봐봅시다. 이번에는 등속 운동일 때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등속 운동일 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나올까? 봅시다. 등속 운동일 때도 거리랑 시간으로 선생님이 보여줄게. 이제 거리 같은 경우. 자, 등속 운동 같은 경우는 이동 거리가 계속 일정하게 추가돼야 돼요. 그렇지? 그래서 시간 간격, 이렇게 동일한 시간 간격에 따라 이런 식으로 동일한 거리를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증가하는 그래프를 가지게 될 겁니다. 됐죠? 다음, 이번에는 속도랑 거리, 시간 그래프를 보자. 등속 운동 같은 경우는 일정하게 속도가 유지되는 운동이야. 그러니까 등속이잖아.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라는 운동. 그래서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속도는 변하지 않고 꾸준하게. 예를 들어, 자, 얘 속도가 3m/s라고 해보자. 3m/s.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1초마다 3m씩 갑니다. 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1초, 2초, 3초 막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된다면 1초일 때 얘 어디까지 가 있어요? 주어 몇 미터가 있어요? 얘? 그렇지. 3m가 있겠지. 그럼 2초일 때 몇 미터가 있어요? 6m가 있겠지. 효인이 얘 3초일 때 몇 미터까지 가 있어? 9m.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너희들은 앞으로 이 그래프를 보고 이 그래프를 추정하거나 이 그래프를 보고 이 그래프를 추정할 수 있어야겠어요. 그치? 외워서 하면 안 돼. 특히나 이런 3단원 같은 물리 파트는 절대 외워서 접근하려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외워서 해도 몇몇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고 풀 수 있어. 하지만 한계가 뚜렷해요. 그래서 그래프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좀 더 공부에 중점을 맞춰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등속 운동 이 그래프 바꿀 수 있어야겠다. 자, 다음 이거는 선생님이 두 개로 나눠서 보여줄게요. 그래서 두 개로 나눠서 보여줄게. 먼저 가속 운동부터 봅시다. 가속 운동. 자, 이 둘 다 가속 운동이긴 한데 빨라지는 운동을 가속 운동이라고 할게. 얘는 그냥 감속 운동이라고 할게. 마이너스 가속도는 좀 특별하게 감속 운동이라고 하겠습니다. 감속 운동이라고 하자. 자, 먼저 그러면 속도가 빨라지는 그래프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보자. 자, 먼저 속도, 속력, 시간 그래프. 자, 이제 속도 그래프에서는 얘가 일정하게 증가해야 돼. 이런 식으로. 그치? 가속하니까 속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꾸준히 빨라져야 되지. 그지? 이런 식으로 빨라져야 될 거야. 자, 그랬을 때 이제 점점 빨라지면 얘는 거리는 어떻게 되는가? 거리는 어떻게 돼야 될까를 생각해 보면 그래프적으로 해석했을 때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막대기를 한번 그어보면 돼. 이렇게 막대기 이런 식으로. 자, 이 그래프의 의미가 이제 처음에는 속도가 없지.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요만큼 속도가 생깁니다 라는 뜻이야. 그치? 요만큼 속도가 생깁니다. 그러면 요 막대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옮기는 거야. 요만큼 갔다는 거네가 되는 거고. 근데 그 다음 시간이 흘렀을 때 이 그 다음 막대기가 있잖아. 그치? 거리는 속도가 누적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막대기 한 번 더 추가. 여기다가 이렇게 추가시켜야 되는 거야. 의미가. 그치? 이 막대기를 여기다가 추가. 이렇게. 여기서 추가. 이렇게. 얘도 여기서 추가.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거리 그래프는 이 속도가 누적되는 느낌이라서 너희들도 알다시피 수학적으로 이런 2차 함수를 그래프 그리게 돼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이제 이걸 해석해 보면 해석을 좀 다르게 해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가속 운동에서 거리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건데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건데 썼는데 좀 더 보기 좋게 표현했어. 근데 거리 시간. 자, 거리랑 시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흔히 거속시라고 하잖아.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잖아. 그렇지? 자, 근데 이거를 관계를 살짝 조금 바꿔보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 속도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것. 둘이 같은 식이지. 둘이 같은 건데 시간 위치만 조금 이렇게 바꾼 거지. 양변을 시간으로 나눠서. 자, 그랬을 때 이 녀석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자, 봐봐. 시간이 x야. x축이야. x축이야 지금. 거리가 뭐야? y축이야 지금. 그치? 그러면 시간이 x축, 거리가 y축. 자, 시간의 변화를 거리의 변화를 시간의 변화, 즉 y증분을 x증분으로 나눈 것. 수학에서 우리는 이걸 뭐라 부르지? 현재 뭐라 불러? 그렇지, 기울기라 불러. 기울기.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의미가 되냐? 거리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따지면 속도를 추정할 수 있다. 거리와 시간을 보여주는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도이다. 인 거야. 그러면 요 그래프, 자, 거리가 이렇게 변하는 그래프에서 처음에 기울기를 따져봅니다. 그러면 접선이죠.
곡선의 기울기는 접선이니까 이 접선을 이렇게 생각해봐. 그다음 여기서의 기울기는 이쪽 접선이니까 이렇게 생각해봐. 자, 두 개 딱 비교했을 때 처음하고 나중을 생각했을 때 누가 기울기가 커? 나중에 기울기가 크지. 그렇지? 이 의미는 뭐야? 처음엔 느렸는데 빨라졌습니다가 되는 거야. 그래프를 해석할 때 처음엔 느렸는데 빨라졌습니다. 됐지? 자, 그러면 너희들이 이 내용을 잘 이해했다면 이제 감속 운동에서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할지 금방 눈치채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감속 운동을 들어가 보면, 자, 감속 운동을 들어가서 우리가 그래프를 좀 봐봅시다. 먼저 속도, 시간, 그래프를 살펴보면 감속 운동에선 속도가 빨랐는데 느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될 거야. 그렇지? 처음엔 빨랐는데 느려집니다로 그리면 돼. 이제 그러면 거리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 이 이야기 잘 생각해봐. 빨라지는 운동은 느렸는데 빨라집니다. 기울기가 완만했는데 가팔라집니다. 그러니까 감속 운동에서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야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가팔랐는데 나중이 되면 완만해집니다. 기울기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렇지? 자, 여기까지 해봤으면 자, 조금 정리해 봅시다. 정리 첫 번째. 여러분들 이제 문제 풀 때는 요거 많이 쓰게 될 겁니다. 거속시, 거리는 속도 혹은 속력 곱하기 시간. 근데 이제 선생님이랑 수업을 할 때는 이걸 한글로 잘 안 쓰고 이제 기호를 많이 쓸 거야. 그지? 기호를 많이 쓰면은 거리 같은 경우는 주로 S를 쓸 거고요. 속도는 영어로 velocity예요. 스피드가 아니라 velocity를 쓰기 때문에 V라고 할 겁니다. V. 그리고 시간은 영어로 time이지. 그러니까 앞 글자 따서 T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올 거니까 꼭 기억해 두면 좋겠고, 다음 두 번째. 여기 선생님이 두 번 여기서 썼던 거 속도 그래프, 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도다. 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도를 알려준다. 자, 세 번째. 이번엔 속도 그래프 봅시다. 속도 그래프. 자, 속도 그래프 여기 한번 봐볼까? 여기. 자, 속도 그래프에서 야 지금 등속 운동이잖아. 등속 운동이 3이니까 예를 들어 1, 2라고 했을 때 1초 동안 가는 거리. 자, 속도 곱하기 시간. 속도 곱하기 시간. 넓이 나오지? 뭐야? 3m야. 그렇지? 혹은 속도 곱하기 2초 하면은 여기까지 가지? 그렇지? 그래서 6m 이런 식으로. 즉 속도 그래프에서 이 넓이가 거리를 알려줍니다. 속도 그래프에서 넓이를 구하면 거리다. 자, 근데 속도 그래프는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따졌었잖아. 거리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거 넓이 구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그건 구하는 게 아니야. 자, 근데 속도 그래프는 넓이도 의미를 지니지만 기울기도 구할 수 있어요. 기울기. 그러면 자, 얘들아, 이제 보자. 승아, 이거 기울기 몇이야?
그렇지. 이거 기울기 0이지. 이런 건 기울기가 0이야. 자, 그러면 등속 운동은 속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니까 얘는 가속도가 0이라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속도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뭘 알려주냐면 가속도를 알려줘요. 가속도 알려줘. 그래서 어때? 속도 그래프는 이 그래프로 물체 운동을 표현했을 때 무려 3가지를 알 수 있어. 속도도 알 수 있고요. 얼마만큼 걔가 갔는지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가속하는지 안 하는지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출제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연습할 때는 이 속도 그래프를 가지고 속도 그래프를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얘가 얼마만큼 가는 얼마만큼 이동할지 혹은 가속도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추정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다음 이거 좀 지울게. 자, 평균 속도의 의미에 대해서 좀 봅시다. 평균 속도라 함은 어떤 물체가 예를 들어 자, 어떤 물체가 0초일 때 여기 있었어. 1초일 때는 이 위치에 있고 2초일 때는 이 위치에 있고 3초일 때 이 위치에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6m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9m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m야. 자, 이 물체는 처음 1초 동안은 6m를 갔고 그 다음 1초 동안은 9m를 간 다음 그 다음 1초 동안은 3m밖에 안 가요. 자, 그랬을 때 평균 속도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너희들은 이미 평균의 의미를 잘 알지. 그치? 전체적으로 라는 의미잖아. 그러면 평균을 이제 계산을 할 때는 뭐야? 전체 시간 분의 전체 길이, 거리 이렇게 계산하면 되거든. 혹은 이 전체라고 하는 말은 문제에서 뭐 조금 의미가 바뀔 수 있어요. 여기를 1번 구역, 여기를 2번 구역, 여기를 3번 구역이라고 한다면 1번과 2번 구역의 평균 속도를 구해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하면 되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이제 구간이라는 의미로 바꿔도 크게 이제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구간의 평균을 구해라 하면 그 구간만 따져주면 되는 거니까 전체를 꼭 다 하지 않아도 되니까. 자, 그럼 한번 계산해 볼까? 연재. 그래서 계산한 이 녀석의 평균 속도는 3초 동안 18m. 그렇지. 6m/s.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평균 속도의 개념은 전혀 어렵지 않지. 자, 다음 4번째. 단위 환산. 이제 속도의 단위를 환산할 수가 있어. 먼저 기본은 이거야. 항상 기본은 m/s야. 그러니까 1초 동안 몇 미터 갑니까를 묻는 거거든. 이걸 조금 더 작은 단위로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이제 cm/s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규모를 키워가지고 km/h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얘는 잘 그렇게 자주 쓰이진 않지. 주로 얘랑 얘가 많이 쓰이게 된단 말이야. 그죠? 둘이 많이 쓰이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좀 더 잘 환산할 수 있을지 선생님이 예제를 보여줄게. 10m/s를 자
10m/s를 이걸로 바꾼다고 해보자. 자, 그러면 이제 km/h로 바꿀 건데, 먼저 이 초가 몇 시간이라, 이 시간이랑 초랑 몇 배 차이 나는지를 좀 생각해야 돼. 1시간이 몇 초지? 3,600, 그쵸? 그러니까 3,600배를 한 거야, 지금 분모를 3,600배를 한 거야. 그러면 이 숫자가 똑같으려면 분자에도 몇 배를 해줘야 돼요? 3,600배를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10m에다가 똑같이 3,600배를 해줍니다. 그죠? 그러면 10에다 3,600 곱하면 36,000이 되겠지? 그지? 36,000. 그러면 얘가 36,000m가 된단 말이야. 근데 이 킬로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그냥 단순히 천을 의미해요. 천이라는 의미가 숨어 있어. 그러니까 여기 000 3개를 뭘로 바꾸면 돼? K로 바꾸면, 그치? 킬로 K로 바꾸면 돼. 그러면 그냥 36km/h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수치는 여러분 외워두고 있으면 좋습니다. 쌤이 굳이 한 게 아니라 이 수치는 외워두고 있으면 굉장히 편하다. 왜 그러냐면 저걸 외워두고 있으면 이제 예시로 선생님이 예를 들어 72km/h를 몇 m/s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거 뭐예요? 시속으로 했을 때 몇 배야? 2배지. 그럼 이걸 외워놓고 있으면 머릿속에서 그러면 10m/s 2배겠네? 바로 되는 거야, 이렇게. 예를 들어 아니면 뭐 96 3배 아니다, 뭐 108 이라고 하자. 108km/h면은 바로 이거 3배네 하면서 30m/s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신 대비할 때 중간고사 좀 실전 팁이야. 시험 볼 때 시간을 줄이고 계산 실수를 줄이려면 이런 암기 기준을 가지고 다른 거 환산할 때 비례식으로 빠릿빨리 머릿속에서 굴리면 좀 더 쉽게 문제 풀 수 있어요. 알겠죠? 오케이. 자, 129페이지 학습 내용 체크 풀어볼까? 129페이지랑 130페이지 두 개, 둘 다 해봐. 1번. 단위 시간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나타낸 값을 속력 혹은 속도라고 써도 뭐 큰 문제는 없어. 자,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 구한다. 물체의 운동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에서 물체와 물체 사이의 거리는 땡땡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 일정한 시간 간격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거리로 이제 나눴으니까 속력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지. 얘 일정한 시간 간격, 지금 선생님도 얘를 1초로 나눴잖아. 딱 봐도 언제가 제일 빨라? 1초 동안 제일 많이 간 거 이 구간이 제일 빠르잖아. 구간 2가 제일 빠르잖아. 그러니까 저 문장에서 하고 싶은 말은 바로 그거야. 이런 사진에서 이 거리가 지금 시간 간격 똑같이 잘려 있으니까 이게 딱 봤을 때 얘가 제일 빠르겠다. 즉 속력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냐. 그런 말이에요. 자, 다음 학습 내용 체크 130페이지 1번.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등속 운동이라고 하고, 2번의 답은 자, 어쩌고 저쩌고 물체와 물체 사이의 간격은 일정하게, 등속 운동은 일정하게 그려줘야 되고, 자, 3번 이동 거리가 시간에 비례하는 형태이고, 시간 속력 그래프는 시간축과 나란한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나란한, 그러니까 누워 있는 그래프. 아까 선생님이 이제 그래프 다 지워버렸는데 일정하게 이렇게 누워 있는. 자, 131페이지 자유낙하 운동 봐봅시다. 자, 이 자유낙하, 우리가 수업 시간이 10분밖에 없어가지고 선생님이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서 이것저것 많이 해주고 싶긴 한데 좀 깔끔하게 핵심만 다루고
수업을 끝내야 될 것 같네. 자, 먼저 자유낙하 운동이란 이제 뭐냐면, 자, 이 의미를 봐봐 얘들아. 자유. 영어로 뭐야? free. 그렇죠. free죠. 자유는 영어로 free예요. 왜 free라는 말을 붙였을까? 자유롭다, free하다라는 거는 방해가 없다란 뜻이잖아. 그지? free라는 뜻이 방해 없이, 나를 간섭하는 거 없이, 간섭 없이, 간섭 같은 거 없이. 그래서 자유낙하의 의미가 저 말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유낙하는 오로지 중력의 영향만, 중력의 영향만 받는 낙하 운동을 말합니다. 여기에 이제 숨겨진 뜻을 좀 보면은 오로지 중력의 영향만 받는다라고 고려한다 했잖아. 근데 지구라는 이 세상은 물질이 가득 차 있어. 우리 기권 단원에서 배웠듯이 공기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물체가 실제로 낙하할 때는 공기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고려하기 시작하면은 문제라든지 개념이 굉장히 복잡해져. 그래서 그걸 좀 교육적인 목적과 우리가 물리 시스템이 작동하는 원리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공기의 영향을 제거한 공기 저항이라든지 마찰 같은 거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실제로 그럼 실험 환경에서도 어떻게 하냐면 진공으로 공기 싹 뽑아놓고 이제 실험을 진행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공기의 영향과 마찰을 싹 없앤 상태 혹은 우리가 문제 같은 거 풀 때는 고려하지 않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낙하 운동이니까 이제 가속하게 됩니다. 가속하게 돼요. 그래서 가속 운동이야. 점점 빨라지니까. 자, 이때 가속을 하긴 하는데 그러면 그 가속도가 있겠지. 일정한 가속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정한 가속도를 가지는데 이 수치가 9.8 m/s 제곱입니다. 일정한 가속도 9.8 m/s 제곱이다. 지구에 이걸 중력 가속도라 불러.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경외심을 담아서 중력 가속도라고 부르고 우리가 자, 예시로 선생님이 보여주면 우리가 원주율이라는 개념이 있지 얘들아. 지름과 둘레의 비율 원이라고 하는 도형의 지름과 둘레의 비율이 모든 원이 다 똑같잖아. 그 비율이 몇이야? 3.14잖아. 그래서 원주율 3.14를 귀찮으니까 이거를 파이라고 이제 사실 귀찮다기보다는 정확하게는 무리수니까 이렇게 문자로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력 가속도도 이 중력 가속도 9.8을 문자로 표현합니다. 뭐라고? 중력이 영어로 gravity니까 이걸 g라고 표현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 g는 기호를 의미해요. 기호야 기호. 아까 선생님이 속도는 v야, 거리는 s야 라고 했던 것처럼 중력 가속도는 g야 이렇게 많이 표현할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중력 가속도 g 값. 자, 그럼 이것도 의미를 좀 잘 보자고. 중력 가속도가 9.8이라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구에서 떨어지는 물체는 자, 봐봐. 이게 변수값이 아니야. 그냥 숫자만 띡 나와 있지. 그지? 숫자만 띡 나와 있다는 말은 물체의 질량이라든지 아니면 무게와 상관없이 지구에서 떨어지는 모든 물체는이야. 모든 물체는 전부 1초마다 9.8 m/s씩
빨라집니다 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자, 선생님이 극단적으로 보여주면 자, 봐봐. 얘는 무거운 물체야. 얘는 되게 가벼운 물체야. 둘을 떨어뜨리면 어때? 둘 다 똑같이 가속한다고. 이해했어?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가속하니까 당연히 어때야 돼요? 똑같이 떨어져요. 그렇죠? 가볍든 무겁든 상관없어요. 지구에서는. 다시 강조한다. 무겁든 가볍든 상관없다고. 그래서 떨어뜨리면 이렇게 되죠. 되는데 얘 왜 천천히 떨어졌어? 뭐, 그렇지. 공기 때문에. 방금 그러니까 자유낙하가 아닌 거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줄게. 이거를 자 똑같은 질량인데 공기 저항을 한번 최대한 줄여봐. 아까랑 뭐만 달라? 그렇지. 공기 저항만 이제 부피를 줄여가지고 공기의 영향만 줄인 거야. 질량은 어때요? 똑같아요. 가벼운 거 똑같아. 똑같이 떨어져요. 아까랑 다르죠? 그래서 외국 애들도 이걸 잘 못 믿나 봐.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고 하는 다큐 채널에서 학생들이 자꾸 못 믿으니까 피아노랑 야구공이랑 아파트 20층에서 떨어뜨려요. 똑같이 떨어지는 거 보여주려고. 그래서 피아노 박살 나고 그렇긴 한데 괜히 비싼 피아노, 그랜드 피아노만 이제 부셔먹긴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비싼 거 안 부셔도 잘 이해하겠죠? 그죠? 전부 다 1초마다 9.8씩 계속 빨라집니다. 자, 그러면 이게 9.8씩 빨라진다라는 의미가 자, 딱 하나만 더 하자. 자, 봐봐. 계산이 귀찮으니까 이걸 자주 뭘로 놓기도 하냐면 계산이 귀찮아서 그냥 10으로 놓기도 해요. 자주. 9.8이든 10이든 뭐 이거 반올림 하면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잖아. 그렇지? 그래서 선생님도 이거를 10으로 계산하겠습니다. 10으로.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이제 속도 그래프로 놓고 보면은 속도, 시간이라고 했을 때 지구상에서 낙하하는 모든 물체는 이런 그래프를 그린다는 거야. 점점 계속 빨라져. 그게 1초에 몇이다? 9.8을 10으로 계산하면 10만큼 10의 속도가 된다. 2초일 때 자, 사원이 2초일 때 그럼 얘 속도 몇이야? 그렇지, 20이야. 자, 3초일 때 재우 3초일 때 속도 몇이야? 그렇지, 30. 어떤 물체가 3초 동안 떨어졌다는 건 30을 간다는 거야. 자, 그래서 자, 이제 시간, 속도, 거리를 생각해 보자. 시간 0초, 1초, 2초, 3초만 해볼게. 속도는 당연히 처음에는 0, 그 다음 10m/s, 그 다음 20m/s, 30m/s 이렇게 된단 말이야. 됐지? 주원이. 자, 당연히 0초일 때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0m지. 1초면은 몇 미터 갈 수 있어, 얘? No. 까비. 자, 이거 두 개 곱했지. 거속시니까.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 뭐냐면 그래프의 형태가 선생님이 아까 넓이가 거리를 보여줬는데 이게 형태가 어때요? 삼각형이에요. 삼각형이니까 그렇지. 2분의 1 해서 몇 미터? 5미터. 그렇지. 5미터예요. 이렇게. 다음 태성이. 그럼 2초일 때는 몇 미터 떨어질 수 있을까? 오! 그렇죠. 넓이 구해보면 총 20m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20m. 다음 주호. 3초 동안은 45m. 오, 굿. 다음 효인이. 그러면 자 4초일 때는 몇 미터 갑니까? 와우, 금방 한다. 자, 이거 계산 잘하네. 80. 다음 승아. 10초일 때는
바로 10초일 때 속도 몇 대 있을지 생각하고 응? 그렇지 500이지 굿 좋아요 이런 식으로 자 봤듯이 지금 보면은 봐봐 선생님이 아까 가속 운동하는 녀석들은 어떻게 된다고? 제곱수로 증가한다 했지 그 거리가 이거 한번 봐보자 어떻게 제곱수로 증가하는지 얘는 뭐예요? 그치 시간의 제곱수에 5를 곱한 것 얘는 5 곱하기 3의 제곱 얘는 5 곱하기 4의 제곱 얘는 5 곱하기 10의 제곱이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그러면 왜 하필 5가 곱해지냐를 놓고 보면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사실 이 5가 왜 나왔겠어요? 절반 때문에 그래요 2분의 1 그러니까 이 5가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2분의 1 곱하기 10인 거야 그럼 왜 2분의 1이냐? 바로 얘가 삼각형이니까 그럼 왜 10이냐? 왜 10이겠어? 중력, 가속도 때문에 이 값입니다.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에서 거리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2분의 1 곱하기 g 그러니까 g는 9.8이든 아니면 10을 곱하면 돼요. 거기다가 시간의 제곱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됩니다. 네, 우리가 이거 봤듯이 그래프로 해석한 걸 식으로만 이렇게 바꿔보면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야. 자, 이게 봐봐. 이제 실력이 많이 오르잖아. 어떤 것까지 할 수 있냐면 닮은 비를 써서 얘가 1이잖아 지금. 얘 넓이 1이라고 해봐. 그럼 여기 넓이 몇이게? 3. 여기 넓이 몇이게? 5. 여기 넓이는 그러면 7. 그렇지. 이렇게 증가하는 값을 가져요. 3, 5, 7. 1대 3대 5대 7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값을 가진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어떤 물체가 낙하한다고 했을 때 어떤 물체가 낙하한다. 여기는 1초일 때고 여기가 3초일 때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여기랑 여기의 높이 비율, 높이 h1, h2를 구하여라 라고 했을 때 이게 머릿속에 있으면 이때 1을 가잖아. 그치? 여기 2초를 상정했을 때 그럼 여기 3을 가고 여기가 막 5를 간단 말이야. 1대 8 바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이렇게 되면 선생님이 더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이게 끝인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시간이 좀 부족했네. 오늘 시험 보느라 143페이지까지. 그래서 숙제는 143페이지까지 해오면 되겠습니다. 고생했어.